조금 약간 이전에 비해서 상권이 이전 같지 못하다 이런 얘기 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생각입니까? 예, 전통시장이 이제 우리의 그 어떤 그 지역 경제의 한 핵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우리 환경이 굉장히 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공덕시장 전통시장이지만 전통시장을 맥을 이어하기에는 여러 기능적으로 퇴색됐습니다. 그런 만큼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이 2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아직도 진행대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개발 방안이 전따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꿈을 키워야 됩니다. 공덕시장 지금의 3,650평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맨날 상인들끼리 이해 갈등이 심해서 지금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업성을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 주변에 옆에 제1빌딩이 있어요. 그것도 낡아요. 그리고 그 부지가 지금 유효성이 그러니까 실효성이 좀 부족해요. 그 옆에 또 녹지 공터가 있어요. 이 부분 다 합하면 5,500평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을 5,500의 연건평만 1,000%, 2,000% 고밀도 개발을 해봐요. 굉장한 그 어떤 공간이 창출되고 그러면 거기다 지어서 그저 사무실에 만들고 상가만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런데 아까 미래 먹거리 넣고 문화 넣고 아까 환경 넣고 굉장히 고밀도 개발을 하면 그것이 우리 마포를 상징하는 그런 빌딩이 되고 그 내용물이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우리의 지역경제가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되죠. 우리 신지호 박사께서는 일본을 유학해서 일본에서 박사를 하기를 받으셨군요. 저는 사실 유학을 그렇게 가보고 싶으면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신문기자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서울에서 기자를 하다가 일본이라는 도시개발에 한 굉장히 큰 사례가 있다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롭본기역이라고 일본 그 도시 내 구시가지를 정말 개발을 했는데 그 도시에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리고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매일 거기를 다녀가요. 그러니까 아주 서울 도쿄의 최고의 달동네 지역을 최고의 그런 현대식 건물 빌딩으로 개발해서 모든 거기 가면 경제 문화 모두 먹고 자고 돈 벌고 여행 가고 놀고 하는 것이 다 해결돼요. 이런 미니 그런 랜드마크 빌딩을 공덕시장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5,500평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더 부지도 확장할 수 있어요. 더 필요하다면 거기 기업은행 빌딩까지도 함께 하면은 더 큰 그런 개발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아현시장 넘어가 볼까요? 아현시장은 지금 이제 그 옆에 인근 지역들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옛날 그런 전통시장 소위 우리 전통적인 냄새만 가지고는 장사가 안 돼요. 지금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 겪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비가림의 골목길에 가림막 정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지금 많은 상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개발을 하든지 방향을 치는데 지금 보니까 개발을 할 여건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시장 현대를 해야 되죠. 수원의 목골시장 가면요. 그런 전통시장에 사람이 오고 싶게 서비스를 굉장히 질적으로 개선해요. 그리고 청년들이 들어와요. 상인들은 청년들이 들어와요. 우리 망원시장만 해도 이거보다는 훨씬 낫게 지금 개선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망원시장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요들이 우리 좀 전통도 느끼고 서비스도 좋고 좀 물건도 싸게 사는 그런 곳을 가보고 있다. 이마트 가고 싶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전통시장 가고 싶잖아요. 그런 곳에 아현시장 갈 수 있거든요. 그런 현대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게 강 반장의 계획입니다. 예, 문재인 정권 그 부동산 정책 보면 저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 마포각 주민분들께서도 좀 약간 좀 넓은 평수 아파트 소유자분들은 종부세 상당히 또 내셔야 될 거고 속이 많이 상하실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의 이 부동산 정책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요. 그런 좀 괜찮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만 억제하려고 그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좋은 주거 시설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서 공급을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0입니다. 0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걸 되게 먹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야, 그만 먹어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이 좀 막무가내식 부동산 정책이고, 조금 큰 평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해갖고
아주 무거운 세금을 때린다 그런 건데, 근데 지금 도쿄 롯본기 얘기도 나왔지만 뉴욕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그런 땅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땅 갑자기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지금 공덕시장에 5,600평 그거를 융복합 빌딩을 져가지고, 그게 도심 고밀도 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선진적인 도시들이 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공급을 확대해서 나름대로 그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세계적으로도 검증된 방안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서울시장이 또 박원순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게 제대로 한 번도 시도가 못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강승규 후보가 한번 이번에 들어가면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행동으로 꼭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종부세 얘기 나왔는데 지금 우리 신용 박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공급을 늘려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급은 막고 그리고 세금 폭탄해서 그 소위 말 거래 줄이고 부동산 팔게 해서 가격을 내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이 역시 부동산 강이 또 있고 여러분의 호주머니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노후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해야 돼. 노후아파트 재건축 해줘야 됩니다. 도화동 우성아파트 30년 됐어요. 지금 또 그 옆에 현대도 20년 넘었어요. 삼성도 넘었습니다. 지금 아현동에 가면 공덕 1차도 20년 넘어서 리모델링 하느냐 재건축하느냐 이런 놀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도시라는 것은 도시가 생성돼서 발전하면서는 굉장히 그 발전과 쇠퇴를 반복하는데요. 그런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꾸준히 도시에 대한 시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도 인구가 늘지 않는다고 그래서 또 아파트 주택 어떤 보급률이 100%라고 그래서 신규 주택을 공급을 중단한다? 아니, 새로운 주택에 살고 싶고 새로운 어떤 그 거주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걸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러면 주택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주고 공급해줘야 된다. 지속적으로 해준다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저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지금 그거를 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지가 폭탄, 우리 마포에 무려 27%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다 합하니까 뭐 제세 공과금들이 뭐 30% 40%까지 오른다고 그래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어떻게 한 해에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아무런 소득도 늘어난 것이 없는데 그저 집값 올려놓고 이렇게 세금 걷어가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지금 분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종부세 조금 있으면 종부세 나옵니다. 종부세 기준이 9억 원이에요. 근데 전국의 아파트에 9억 원이 아니야. 서울의 아파트에 9억 원 이상 넘는 게 있잖아요. 50%예요. 그러면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도 9억 원만 넘어 50%, 우리 여러분들의 50% 이상이 재산세 내고 국세 내고 나도 종부세를 또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를, 종합부동산세를. 그러면 이거 이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의 호주머니는 털리고 결국 삶은 계속 피폐해진다, 이렇게 봅니다.